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영 사례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통계 분석만 가지고 연구를 하지 않고 정성적인 분석 방법이라고 그래갖고 사례를 통한 우리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학원생들이나 학부생들이나 우리가 이제 사례를 통해 갖고 그 어떤 현상이라든지 기업들을 접했을 때 보다 흥미롭고 재미있게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례 연구에 관련된 그 방법론 논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대표적인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례 연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할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례 그 방법 논문으로 김영수 교수님이 경영 사례 작성 및 교수법에 관한 연구를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지에 2004년도에 게재했던 논문을 제가 이제 그 핵심 위주로 해갖고 발췌해갖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김종배 교수님의 사례 교육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고찰이라는 2006년도 논문이 마케팅 관리 연구에 게재됐던 거, 요거를 축약해갖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김영수 교수님의 그 경영 사례 작성 및 교수법에 관한 연구, 이제 서론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연구의 목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그림을 하나 제가 캡처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사례 교육을 통한 학습량과 질의 관계하고, 우리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퀀터티, 그 다음에 퀄러티 하고, 이제 퀀터티는 뭐예요? 양적인 거, 퀄러티는 질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규모의 그룹 디스커션을 통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갖고 품질이라든지 좀 높은 수준의 사례를 교육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몰 그룹 디스커션이라든지 인디비주얼 프리퍼레이션 해갖고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면 학습이라든지 뭐 질적, 양적 이런 것들이 좀 미미하다. 시간도 뭐 많이 안 걸리겠지만은 이런 약한 그래프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례 교육을 하면은 장점이 피교육생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가에 의한 대화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통계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고차원적이라 가지고 좀 더 보다 쉽게 그 학생들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례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를 통한 복잡한 기업 경영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이제 특정 기업의 그 경영 사례 중에 뭐 생산 운영에 관련된 사례, 마케팅 사례, 조직 운영, 뭐 전략, IT 활용, 뭐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갖고 복잡한 경영 환경을 쉽게 단순화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하나의 상황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법을 우리가 도출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사례 교육의 장점이 있죠. 다음으로 이제 그 사례 교육의 다양한 장점들을 추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하면은 읽기가 쉽고 재미가 있어요, 사례가. 그 다음에 실제 경영적인 것에 중점이 주어지고, 경영 활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에 따른 과정들도 우리가 프로세스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교육생들의 실제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경영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상호 연결시키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그다음 교육생들을 수업 시간에 능동적으로 참여를 시킬 수 있고, 사례 토의를 통해 교육생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핵심을 찌르는 질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례 출처 그 원과 프로세스, 그러니까 소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례를 만들려면은 소스가 있어야지 새롭고 참신한 자료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케이스 플래닝 계획을 짜야 되는데, 뭐 분야 기능별 분야라든지 토픽, 주제, 소재, 뭐 이슈, 개념 및 이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다음 외부의 소스, 그래갖고 이미 알고 있는 회사 간부를 통해서 자료를 얻을 수도 있고, 제자나 동료 소개로 자료를 외부에서 받을 수 있고, 동창, 친구, 동료들의 소개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례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죠. 내부적 소스로는 이제 컨설팅이나 학회, 세미나 등을 통해 갖고 자료를 발굴할 수도 있고, 비즈니스 저널, 학회지, 논문집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동창회 주소로 동기 동창, 학부생들의 보고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사례를 만들 수 있고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에 대한 접촉과 정보를 활용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활용해 갖고 사료를 계속 만드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차례라는 거는 딴 데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그 내부 자료라든지 독창성, 차별성 있는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그 소스들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소스 원천을 설명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사례를 개발하고 작성할 때 담당자들을 우리가 인터뷰를 하고 뭐 좀 만나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끌어들이고 하는 데 따른 단계별 내용들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놨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례에 대한 그 자료를 얻기 위해서 면담 전과 면담 후로 나눠 가지고 뭐 업무 결정 뭐 여러 가지 준비할 뭐 허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리미리 파악을 해볼 수 있는 표로 이렇게 정리를 쭉 하고 있는데, 일단 면담 전에는 준비 사항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대상 회사에 대한 정보, 면담자에 대한 정보, 관련 산업, 사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명함이나 팩스 번호 이런 거 교환하고 견본 사례도 좀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아웃라인을 좀 만들어 보고, 사례 작성 단계에 대한 간단한 뭐 설명서, 브로셔 이런 것도 활용하고 잠정적 사례 단서에 대한 질문 목록을 또 이렇게 만들어 본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특정 그 사례 소재가 필요한가 또는 보다 광범위한 소재가 활용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 좀 결정을 하고,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한가, 그다음에 뭐 다과라든지 답변 준비라든지 준비에 따른 기대되는 사항들을 수지를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례를 만드는다는 사람으로서의 기능들을 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 녹음기라든지 촬영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입하는 데 있어서 상호 소개를 하고 방문 목적을 알리고 일정을 말씀드리고 상호 작성 과정의 정상 단계를 설명하며 대외 비사항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공개 또는 어떻게 좀 가려야 될 것, 비밀로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반응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호의적인가, 올바른 사람과 면담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그 임원급이랑 면담을 해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하는 밑에 저기 사원하고 얘기를 했을 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해결책을 강요한다든지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고 있다든지 경청하지 않는다거나 비적합한 대상자의 인터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담 중에 있어서 어떤 사례 기회가 존재하는가 좀 파악하고, 스토리,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정보를 얻기에 준비 하나하나 질문 목록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의도한 교육 목표와 그 경영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통하고 있는지, 이게 좋은 사료가 될 수 있는지 좀 연구를 해봐야 되고요. 교육 목적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 일정이나 이런 거에 어긋날 수도 있고, 결론을 성급하게 도약을 하고 도출할 수도 있고, 질문을 던지는 대신에 답변만 하고 경청하지 않는 경우, 첫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들이대는 경우, 충분한 사례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 충분한 사례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팔로우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소, 전화, 팩스 요청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방문 전화를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잘 표시해야 되고요. 팔로업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다려야 되고 또 어떻게 팔로업을 할 것인지, 미리 또 적절한 방법으로 접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저 준비 없이 사례를 위한 면담이 끝나도록 방관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하고, 다음 단계로 너무 성급하게 넘어가려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02년도에도 중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북경 베이징 현대자동차에 가서 여러 가지 뭐 면담도 하고 케이스 발굴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단계를 쭉 걸쳐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단계나 이런 논문을 안 보고 미리 이제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찝어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경영 사례 프레임워크 하면은 일단 게시문이라고 해가지고 사례의 첫 단락으로 직접적으로 사례에 다룰 주제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사례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토론거리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게시문 같은 것도 만들고, 그다음 회사에 대한 소개, 간략한 이 회사의 연역이라든지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그다음 재무적 성과, 영업 성과라든지 운영 상황, 조직 체계 등을 간략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에 대한 토론할 소재의 배경과 중요성을 묘사해 기술하고, 사건 묘사, 소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의 발단 초기부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점까지 세세하게 묘사를 하고,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을 등장시켜 그들의 대화 내용이나 주장을 하는 바를 대비시켜 생동감 있는 일종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에 따라 갖고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안들이 쭉 나열이 되고 만들어져 갖고 미래 경영 방안 같은 것들, 비전을 제시하는 게 좋다. 그다음 매진말로는 의사결정을 위한 데드라인이나 긴박성 등을 묘사하여 의사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시 한번 이런 그 경영 사례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수업 전 학생들이 사례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례를 한번 빨리 읽으면서 주제를 파악하고 다시 한번 주의 있게 읽으면서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사례 논문을 보면서 학생들이 파악을 한 거. 두 번째, 하루 중 개인 상태가 가장 좋은 시기에 사례를 읽고 준비한다. 세 번째, 사례를 읽고 준비를 갖추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시기에 수업 준비를 한다. 예를 들어 커피 브레이크 타임이라든지 점심 식사 중에 혹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사례 같은 것들을 짬짬이 읽을 수도 있고요. 시간에 제한을 두고 이 제한된 시간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어떤 것도 필요하고, 그냥 간단한 메모를 하여 핵심 아이디어를 포스트잇으로 좀 적어보고,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하는 문제 사항들을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조직의 목적은 무엇인가, 의사결정 사항이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핵심 관련 사항은 무엇인가, 어떤 대안을 있는가, 결정사항에 어떤 기준이 있는가, 결정사항의 기준에 근거하여 어떤 분석적 대안이 있는가, 어떤 대안을 권하겠는가, 어떤 실천 계획을 실행하여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가.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례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에 대한 답변을 한다라는 순서로 이렇게 쭉 하면 좋고요. 별첨으로 이제 부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해 갖고 활용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사례 교육의 장점과 특징에 대해서 잘 기술을 하고, 사례 작성 방법과 꼭 필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례들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구체적으로 범주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좀 있는데, 이 사례교육 교수법에 확인화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단순하게 좀 기존 것들을 잘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실제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시하면서 설명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로 김종배 교수님의 사례 교육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케팅 교육에 있어서 중요시 되는 사례 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사례 교육의 유효성 제시와 더불어 한계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한편의 사례를 개발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체계적인 관찰 방법과 기록 방법을 개발하기 힘든데, 정형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주관성을 사례가 띄기 쉽고, 사례 작성자 자신이 기대하는 바를 중심으로 서술하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편협한 주관적인 좀 너무 치우친 사례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데이터의 수집, 요약, 해석 등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사례 연구의 결과에는 상당히 많은 편의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사례 연구들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이런 한계점을 잘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돈 변인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으므로 사례 연구의
의 데이터로부터 인과적 추론을 한다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는 이런 예도 있고요. 그래서 사례 연구로 논문을 쓸 때 연구의 한계점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주면서 요 자료를 인용을 해가지고 일반화하는데 연구의 한계점과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언급해 주면 좋죠. 다음으로 사례 교육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주로 어떤 사례를 쓰냐, 학생은 어떻고, 스터디 그룹 어떻게 활용하고, 교수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부대 시설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큰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하나하나 보게 되면 교수의 태도가 중요한데 교수는 활력이 넘치고 의욕적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 갖고 응원단장의 모션이 과도한 이유는 청중은 그 절반 정도밖에 쫓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교수는 어떤 엉뚱한 그 학생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포용력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 윽박 지르고 뭐 말도 안 된다는 뭐 그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좋은 의견인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호의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떠한 응답이 나오더라도 이걸 포용할 수 있으려면 그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중요하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논문은 그 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요소들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향후 여기서 고려되지 못한 중요한 요인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파악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교육 기자재라든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사례 교육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요즘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상으로 사례 발굴도 하고 뭐 다양한 그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디지털 환경에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학습과 관련된 경영 이론, 예를 조직학습, 커뮤니케이션, 기술 이전 등은 사례 교육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 등은 사례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과제들이다 할 수 있고요. 이건 이 논문의 이제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전문가 조사 또는 사례 교육 수강생들에 대한 서베이 등을 통한 실증 분석의 바탕을 둔 과학적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 사례 자체가 주관성이고 정성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베이와 더불어 이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보강할 수 있는 차원의 연구도 한번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 그 연구 여태까지 한 것들 중에 케이스 스터디에 관련된 페이퍼, 그러니까 페이퍼는 논문도 되고 종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논문이죠. 그래서 제가 쓴 그 사례 연구를 연도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2006년도에 북경 현대자동차 생산과 구매에 관한 사례 연구를 국제경영 리뷰지에 게재를 했어요. 그래서 사례 쓰는 그 형식이라든지 이때 이제 현대자동차의 내부 자료를 활용해 갖고 차별성 있는 참신한 논문을 그때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한류 열풍에 따라 갖고 중국에서 현대차가 어떻게 한류를 활용하기도 하고 한류를 통해 갖고 어떤 편익이나 이익을 보고 있는지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사례 연구를 제시해 봤고요. 2012년도에는 엑스포트 뱅킹 어카운트 어드바이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호주에서 은행 그 사례를 호주를 대상으로 해갖고 연구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 현대차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복잡계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는 사례 연구를 했었고 14년도에는 그 중국에서의 현대 자동차가 관시 관계를 통해 갖고 발전하는데 어떻게 관시를 측정하는가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사례 연구를 영어로 썼었고요. 다국적 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한 사례 분석을 하고 관시의 부정적인 효과 무역연구지에 게재를 했고 2015년도에는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사례 연구를 했었고요. 2015년도에는 무역보험공사의 그 서비스 개발을 위한 마케팅 전략 사례 연구를 실시했었고 2017년도 11월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례 연구, 국내 이연구원이라고 하면 전기연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창원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해갖고 이 학술지는 경영연구의 산하에 있는 경영학회 산하에 있는 학술지로 굉장히 좋은 학술지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통한 글로벌 물류 시스템의 원가 구축 사례를 우리가 이제 세방이라는 물류 회사 기업을 통해 갖고 사례 연구를 한 것이 있고요. 2018년도에는 그 김산업의 글로벌 엑스퍼트 컴패티블니스를 해갖고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거에 대한 사례 연구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그 부산 북항 재개발하는데 랜드마크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그 좀 그 관람차, 대관람차를 친수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는 사례를 영국이나 싱가포르, 일본을 사례를 좀 들어가고 설명하면서 성공 사례를 연구했던 거를 관광 레저 연구에도 게재를 했던 적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그 판례도 사례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전 가격을 통한 그 다국적 기업의 사례를 그 좀 설명한 그 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지방의 그 파세코라는 우리가 이제 그 가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이제 그 무슨 그 전기 레인지라든지 가스 레인지 파세코의 그 진출 핵심 성공 요인 이런 것들을 영어로 썼었고 근래에는 이제 P 기업이라고 해갖고 패션 그 의류 제작 기업인 이 어떻게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 연구 핵심 성공 요인 사업 다각화 이런 것들은 사례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 그 연구들을 쭉 읽어보면 어떤 패턴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실증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례 연구를 많이 보다 보면 이런 프레임워크라든지 새로운 참신한 내용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공부하고 활용해 둘 필요가 있어요. 꼭 통계 논문만이 다가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사례 논문도 할 수 있고 이 사례 논문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와트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 방법론적으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사례 연구를 하는 학생들은 이런 학술지를 통해 갖고 좀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고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주에는 특별히 경영 사례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 학술지 안에. 그 다음에 하여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이 비행기는 자가용 비행기죠. 그래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갖고 자가용 비행기를 딱 타면서 전 세계를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열망을 갖고 이런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